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식경제 시간에 많은 프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신 김일구 상무님이 직접 스튜디오 오셔가지고 같이 대담 나누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나흘 앞두고 굉장히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됐을 경우는 어떤 업종이 좋고 또 트럼프가 됐을 때는 어떤 업종이 좋다는 얘기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리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오늘 상무님께서 미국 대통령 선거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느 업종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대통령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게 상원에서 어느 쪽이 다수당일 되느냐라는 게 훨씬 더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의 힘이 물론 뭐 어마어마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돼 있는 곳은 아니에요. 특히 대통령이 돈을 쓰는 무슨 정책을 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의회의 합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상원을 하원이야 민주당이 거의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원을 공화당이 다수당 지금처럼 상태가 되면 돈 쓰는 가령 2조 달러를 들여가지고 친환경 에너지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은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돈 쓰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 중에서 돈을 안 쓰는 건 모르겠는데 돈과 관련된 건 가령 세율을 올리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걸리는 부분이죠. 새로운 세금을 들이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걸리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돈과 관련된 거는 굉장히 좀 대통령의 권한만은 아닙니다. 미국 헌법 1조를 보면 미국 헌법이라는 게 이제 각 주가 독립된 주들이 모여가지고 연방을 구성한 게 미국 헌법 아닙니까? 이 연방 헌법 1조에 뭐가 나오느냐면 의회 이야기가 나와요. 의회는 이런 걸 하고 이렇게 구성되고 헌법 2조에 가야지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만큼 의회가 강력한 권한인데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의 생각을 해서 계속 대통령한테만 집중을 하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 약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화당이 상원을 계속 다수당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왜냐하면 지금도 접전이 일어나는 지역이 꽤 많거든요. 네. 여기서 공화당 쪽으로 이제 의석이 넘어가게 되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건 사실상 없다. 지금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1기 2016년에 선거했을 때는 대통령 하원 상원을 다 공화당이었어요. 네. 그래서 법인세 감면도 엄청나게 하고 했는데 2기 중간선거 2018년 중간선거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하원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고 나서부터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한 개도 못했어요. 돈 들어가는 거, 인프라 투자하겠다고 한 거 전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돈 들어가는 거는 아무것도 못하고 중국 때리기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그 대통령 하원 상원 사이에 권력이 나뉘어져 버리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상무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 의원은 상하 양원 갈리고 있죠. 상원이 100명 그리고 하원이 435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만큼 상원의 힘이 강하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은 행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와 조 바이든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상원 의석을 공화당이 차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에게 빼앗기느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과연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과연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과연 지금까지 방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기 전에 시장을 함부로 이렇게 예단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상을 한번 해주시죠. 글쎄요, 흔히 말하는 블루웨이브 민주당이 세계를 다 장악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통 에너지가 상당히 힘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쪽 섹터에서 상당히 좀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블루웨이브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쨌든 하원은 민주당이 계속 할 거고 가령 이제 대통령이나 상원을 공화당이 지금처럼 계속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되면 실제로 돈 들어가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변화가 거의 없다.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우려가 조금씩 커져갈 수 있겠죠. 근데 가장 걱정스러운 시나리오는 이게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시간을 끌어버리는 건데 그래서 선거 투표함이 일부
개봉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고 재검표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이걸 재검표를 하거나 개표를 안 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그 소송전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가장 걱정하는 게 미국 내부에서 각 지지자들 사이에 상당히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갖고 있다. 이게 지금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대법원 결정이 예전에 2000년에 보면 그 12월 중순 이후에 나오거든요. 네. 그때면 그때까지 좀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이야? 미국같이 선진국가에서 왜 그날 바로 발표 안 되지 하지만 실제로 지난 2000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고 후보하고 조지 부시가 최종적으로 결판이 안 났죠. 그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굉장히 미국 정계가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번 국면도 그런 부분, 특히 이번에 또 대법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명을 더 베너 대법원이죠.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